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강, 그 중에서도 췌장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암 치료 과정은 정말 힘든 여정이죠. 하지만 이 힘든 순간에도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을 넘어섭니다. 이 시간의 식사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또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이 소중한 기능들이 영향을 받아서 식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암 치료 과정에서 잘 먹는 것은 모든 암 환자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췌장암의 경우에는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암들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또 영양분 흡수 또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암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더 빨리 소모하게 만들어서 체중 감소나 또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췌장암 치료 중에 꼭 챙겨야 할 슈퍼푸드들과 잠시 조절하거나 피하면 좋은 음식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으니까 안심하고 따라와 주세요. 네, 췌장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지키고 몸속부터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음 5가지의 카테고리 음식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단백질. 우리 몸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치료 중에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단백질 요구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는데요. 살코기, 닭가슴살, 흰살 생선과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은 물론 또 콩, 두부, 견과류, 또 씨앗류, 그리고 계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가끔은 적혈구 파괴로 빈혈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붉은 고기를 주 500g 미만으로 적당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기를 조리할 때는 너무 태우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착한 지방입니다. 에너지를 꽉 채워주죠. 튀긴 음식이나 포화지방은 피하는 게 좋지만 모든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가 풍부한 다중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착한 지방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비타민 흡수를 돕는 등 이 몸이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데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견과류, 또 아보카도 등이 좋은 지방의 상징입니다. 네, 세 번째는 부드럽게 속 편하게 위장을 달래는 음식들인데요. 치료 과정에서 메스꺼움, 또 소화불량, 삼킴 곤란 등 이 소화기 부작용으로 식사가 힘들어질 때가 많죠. 이때는 씹고 삼키기 쉬운 부드럽고 소화하기 편한 음식들을 선택하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 오트밀, 또 부드럽게 익힌 채소, 또 껍질을 벗긴 과일, 또 견과류, 버터를 바른 통밀빵, 또 따뜻한 육수나 수프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영양과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게 도와줍니다. 네, 네 번째는 알록달록한 채소, 면역력을 쑥쑥 키워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채로운 색깔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질병 퇴치 성분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은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치료 중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탁의 절반은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깔 고운 채소들로 한번 채워보세요. 양파, 마늘, 또 콜리플라워 같은 흰색 채소도 맛과 향은 물론 건강까지 더해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 역사 깊은 곡물. 장 건강의 친구입니다. 퀴노아,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고대 곡물들은 이 단순한 곡물을 넘어서서 슈퍼 곡물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의 이 형태로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철분, 또 마그네슘 등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특히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샐러드, 수프 등에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물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탈수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자신의 체중을 30으로 나눈 값을 2리터로 생각해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면 약 2리터 정도가 되겠죠.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 술, 카페인이 많은 음료 대신 깨끗한 물이나 도저히 입맛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양 가득한 뼈 육수를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메스꺼움이 심해서 맹물이 부담스럽다면 탄산수나 무가당 향이 나는 탄산수를 마시거나 이 목 넘김이 부드러운 차가운 음료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이제 반대로 주위에서 지혜롭게 조절하셔야 하는 식단인데요. 물론 아프실 때 위로가 되는 음식을 가끔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단에서는 다음 음식들을 현명하게 조절하거나 잠시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유제품. 잠시 안녕하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암 치료 중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해져서 유당 불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복통, 설사, 가스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유당이 제거된 제품 혹은 아몬드 우유나 두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유제품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세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녹차. 너무 많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차가 가진 항암 효능은 분명 뛰어나지만 췌장암 치료 중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해요. 녹차에 함유된 특정 성분들이 항암제와 상호작용해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과도한 양, 그러니까 하루 2잔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 네,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설탕이든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든 이들은 몸에 아무런 영양분도 주지 않으면서 귀한 식사 공간만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심지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서 소화 문제나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과일. 네, 이것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과일에 포함된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변비는 암치료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3회 이내로 사과, 배, 또 베리류처럼 당분이 비교적 적은 과일을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입니다. 네, 과자, 또 페이스트리, 또 전자레인지 간편식, 햄, 소세지 같은 이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은 트랜스지방, 또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 함량이 높고 필수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으니까 최대한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품 위주로 식탁을 꾸리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논알코올로 바꾸셔야 합니다. 네, 술은 영양가 없는 칼로리만 가득하고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 뿐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서 치료 과정 중에 중요한 해독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섭취를 알려진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 또 알코올 섭취가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 중에는 알코올 섭취를 최대한 피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건강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식사 시간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도 피하시는 게 건강한 습관입니다. 네, 식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위한 연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아픈 몸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죠.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잠시 멀리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낯선 음식들과 새롭게 친해져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음식들이 나를 더 편안하게, 더 힘나게 하는지 꾸준히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보답해 주거든요. 이 힘든 길의 끝에 건강한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항상 곁에서 희망을 응원하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